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김건희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김건희가 돈을 주면 변제하겠다는 각서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보고 있자면 최소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 불법과 비정상이 점철된 모습입니다. 대통령인 윤석열부터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윤상현, 지상욱, 조은희, 박완수, 기타 등등 관계된 인사들의 수를 셀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댄 잣대라면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혐의를 검찰이 창작할 필요도 없고 피의자를 협박해서 필요한 증언을 검찰이 불법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사해도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명태균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만들고 수금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뒷배로 둔 영향력에 비해서 불법을 이용한 이용자들로부터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불법으로 혜택을 베푸는 이상한 자선 사업가처럼 명태균은 언제나 돈에 쪼들렸습니다. 명태균은 상대가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작으로 여러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대는 모두 알았습니다. 명태균 입장에선 자신에게 은혜 갚을 인간이 많았었지만 누구도 명태균의 생활고를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의 문제가 세상에 등장하고 떠들썩해지자 명태균이 대통령실에 요구한 것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혜택을 받은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명태균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명태균을 미친놈 취급하고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떠들 뿐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극명하게 다른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명태균은 강혜경 씨를 내세워 이런 각서까지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김건희를 앞세워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대선이 끝나면 김건희가 돈을 준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돈 달라는 업체에 당당하게 말하던 명태균은 김건희가 돈을 떼먹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몸으로 조작으로 사기로 돈을 벌어온 김건희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명태균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김건희의 해법은 자신에게 돈이 안 되는 공천권을 주고 명태균이 소개하고 데려오는 사람에게 공천권이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퉁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가 제시한 해법은 명태균이 상황을 이용해서 수금할 능력만 있었다면 제법 큰 돈이 오갈 만한 조건이었지만 명태균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리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치권, 그것도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모습이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당장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명태균은 당시까지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꼬봉으로 부릴 유력 정치인들을 거느리는 자신의 모습에 밤잠을 설쳐가며 설레었을 것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는 급여의 50%를 당연한 듯 상납받았으며 조은희 의원은 시의원 공천권을 내밀었으며 지도의원 출마자를 비롯해 도지사 출마자에게까지 공천 관련한 미끼로 돈을 받았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명태균 게이트의 문제는 돈에서 출발했습니다. 명태균이 돈을 받긴 했는데 쓰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강혜경 씨 급여도 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각서를 쓰겠다고 전화를 해놓고 명태균은 정작 각서를 쓴 날 도망갔다고 하죠. 관련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김건희 여사 돈을 받아 빚을 갚겠다며 쓴 각서의 실물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 각서가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P&R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빚을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전체 미수금은 6,160만 원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작성일은 2022년 7월 31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던 강혜경 씨와 P&R 측 대표가 지장을 찍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이후 P&R 쪽에 독촉에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앞서 MBC에 김 여사가 들어간 각서 문구는 P&R 대표가 써왔다면서 명 씨가 김 여사 핑계를 대며 돈을 안 주니 증거를 남겨놓으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원래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기로 했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셨던 거를 민주당은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으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그 근거는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 이름을 대며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실제로 김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인지 검찰 수사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않아서 장수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의정협의체에 대거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대타협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 의정 갈등과 의료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 무척이나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는 말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역시나 개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든 더 낮은 결과를 언제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아직도 경제 문제는 전 정부 탓이라 하고 전국 혼란은 모두 이재명 탓이라 하고 의료 대란은 전공의들 때문이라며 탓을 합니다. 구급대원들의 입을 틀어 막아서 보도 자체가 되지 않는 의료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보도가 없을 뿐이지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입고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큰소리는 4번의 회의를 끝으로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국내 문제든 국제 문제든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명분을 주고 상대로부터 합당한 조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과 능력이 없다 보니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대부분의 외교에서 큰소리치는 모습과 달리 그저 숙이거나 이용당하거나 일상화된 국부 유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파행으로 끝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던 의정협의체 뉴스입니다. 지난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여야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여당이 의미 있는 결과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지 20일 만입니다.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10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여야 의정협의체의 4번째 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공식적인 회의를 중단하고 휴직일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참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통을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물밑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휴직이는 정부 입장일 뿐이라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여야 의정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전공의와 야당이 빠진 반쪽짜리라는 우려 속에 출범했습니다. 정부 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나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핵심 의제였던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가 결국 참석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협의체마저 멈춰서며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 시민 여러분을 궁금TV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